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좀처럼 자고 나도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의혹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자신이 김혜경 씨의 사적, 개인적 심부름을 도맡아 왔다. 그러면서 심지어 의약품, 약품까지도 대리 처방받아서 전달해줬다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그런 폭로 나왔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김혜경 씨의 대리 처방 의혹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관련 얘기 많이 나눴지만 간략히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리 처방 의혹의 발단은요. 지난해 3월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입니다. 또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의 이 메신저 대화 내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배 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A 씨가 제보자예요. 이분이 지금 도청 의무실에서 제3의 다른 비서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 제3의 비서 명의로 된 처방전 사진을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28일치 약을 직접 받은 이 A 씨가 약 사진을 또 전송을 해줘요. 아, 저 약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 받았고 도청으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쇼핑백 사진을 또 2장 전송을 하면서 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건 무슨 얘기예요? 저게 이제 쇼핑백을 골라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배 씨가 둘 중에 오른쪽이 지금 갈색처럼 보이는데 저 쇼핑백 갈색 고르는 것도 물어봐요. 네, 아하. 배 씨가 쇼핑백까지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사모님 호르몬 약 넣으신 거 맞죠? 이렇게 그 물어봅니다. 쇼핑백에 그렇죠. 아하. 그 처방받은 약을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랬더니 A 씨가 맞습니다 하고는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 세탁물과 함께 아까 이 갈색 쇼핑백에 넣은 이 처방받은 약을 걸어놓은 사진인데 이게 바로 김혜경 씨 자택 앞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택 앞에 소화전에 막 걸어놓은 거 우리 복도에 있는 소화전 그거 같아요 지금 네. 거기에 지금 맞습니다. 걸어놓은 거 같습니다. 옷걸이를 네. 맞습니다. 그 앞에 걸어놓은 사진까지 전송을 하면서 이제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고요. 이걸 두고 이제 제보자 A 씨는 이때 말하는 사모님이 김혜경 씨고 자신이 김혜경 씨 약을 대리 처방 받아서 심부름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상황, 지금 폭로를 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린 A 씨란 사람은 지금은 경기도청에서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자기보다 직급은 높은 5급 배모 씨와 나눴던 SNS 대화 내용을 이제 언론에 폭로한 건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요.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약도 타왔죠. 거기에 쇼핑백 뭘로 할까요? 물어봤죠. 거기에 내용물 넣으면서 약도 같이 넣었죠. 그런데 그것만 한 거 봤더니 아까 사진 보셨죠? 가면서 세탁소 들렀나 봐요. 세탁물까지 찾아서 소화전 앞에 딱 걸어놓고 인증샷 납 틀림없이 배달했습니다. 집에 배달한 거예요. 이렇게 인증샷까지 나눴던 그 증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단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라는 사람은 당시에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예, 그 배모 씨가 해명을 했는데 방금 보신 메시지에서는 마치 그 배모 씨가 사모님이 드실 약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네. 해명을 한 내용을 보면 그게 사모님이 드실 약이 아니라 내가 먹을 약이었다라고 하면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도 네. 김혜경 씨가 그 약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약을 수령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대변인은 확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확인받았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의약품에 대한 대리 수령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네.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후보와 배우자께서도 직접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공가사를 명료하게 가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입장문을 좀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 약 대리 수령 부분은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뭐 직접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에서 어제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만 박찬대 수석 대변인 그럼 어떻게 확인했냐 재차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김혜경 씨와 직접 사모님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 사모님과 직접 통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했다는 겁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배 씨한테만 확인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감사 운운을 했는데 대리 처방과 관련한 부분을 굳이 감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배 씨하고 김혜경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팩트 체크가 될 텐데 오죽 답답했으면 감사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또 답변이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답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내놓고 있는 해명들이 또 다른 의혹으로 전가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물론 지금 거짓 해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것이 거짓 해명일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일이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씨가 28일치 약을 대리 수령해 이재명 후보 집에 가져다 뒀다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네. 민주당 선대의 공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배 씨는 자신이 복용할 약을 이 후보 집에 가져다 놓고 가져다 먹었다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소화전에 이 쇼핑백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원일이 대변인의 말처럼 이 배 씨가 본인의 약을 경기도 도지사의 사택 이 문 있는 곳에 걸어뒀다가 이 도지사나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나 이 김혜경 씨가 모르게 가져가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뭐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배모 씨 그리고 민주당 선대본에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소화전에 걸려있는 세탁물과 함께 세탁소가 찾아와서 또 갖다 놨겠죠? 저 세탁물과 함께 걸려있는 검은색 쇼핑백 거기에 앞서 그 SNS 메신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약을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배모 씨라는 사람 해명을 보면 자기가 먹으려고 대리 처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료법 위반 사항이에요. 일단 법 위반 사항인데 자기가 먹으려고 처방받았냐? 자기가 먹으려고 처방받았다. 이 해명에 대해서 폭로한 A씨는 재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 집에 걸어놨는데 그럼 그 약을 와서 배모 씨가 와서 훔치기로 했단 얘기냐? 백성문 변호사 이에 대해서 배모 씨는 해명을 안 내놨어요. 가서 정말 저기 걸려있는 약을 가져다 자기가 먹었단 얘기인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배 씨가 자기가 먹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모르게 저기다 걸어놓은 걸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인지를 못했어야 되니까. 그럼 뭐 지금 아까 제보자 얘기처럼 몰래 가서 가지고 와서 먹었다는 거 밖에 이제 배 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배 씨의 해명을 유심히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뭘까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고 내가 잘 보이려고 네. 두 분 전혀 모르게 했던 일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소고기 안심에 초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0번 양보해서 시키지 않았어도 아유 그래 소고기는 가져다 주시면 좋아하겠지. 초밥은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약은 안 돼요. 무슨 약을 먹는지 이 약이 언제 필요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신이에요? 몰라요. 이거는 시키거나 지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제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하는 순간 시킨 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시킨 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라도 내가 먹은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지금 해명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약만큼은 내가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료법 위반 사항임에도 지금 배 씨는 물론 지금 배 씨도 경기도청에서 나왔어요. 이분도 사실 우리 속된 말로 늘공이 아니에요.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경기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만뒀어요. 참고로 지금 두 사람 다 그만둔 겁니다. 배 씨와 A 씨. 참고로 말씀드리고 왜 이 사람은 배 씨는 자기가 대리 처방,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을 어디까지 그러면 증거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는 뭐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가 단정짓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이 호르몬제를 드시는 상당수 여성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배 씨가 본인이 어쨌든 권력자 옆에 있는 걸 과시해서 이런 것을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말씀해 주신 대로 백 변호사님이 짚은 것처럼 배 씨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위에서 시킨 것을 본인이 감싸려고 좀 무리하게 약간 거짓 진술하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감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실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공직에서 좀 일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단체장의 배우자가 민간인이지 어떤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참석하기 좀 어려운 행사가 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행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해가 났을 때에 다 같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그럴 때 단체장 부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총무과라던가 관련 뭐 복지와 관련된 국이라든가 이런 국에서 담당 직원들이 꼭 단체장이 아니어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전이나 이런 것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전을 했던 것인지 사적인 부분에서 된 것인지도 좀 명확하게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부분 앞서 메신저 내용에서도요. 사실 지금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짚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앞서 약봉투 갖다 놨는데 그 약은 100번 양보해서 배 씨 말처럼 자기가 먹으려 했다. 자기가 먹었는지 지금 대답을 안 하지만 자기가 먹었다고 쳐요. 권상희 평론가님 저 세탕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게 지금 뭐 과잉 의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전이라는 건 공식적인 역할을 할 때 의전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행정부 지침에도 지금 도지사 아내에게 의전을 해라 이런 지침은 없잖아요. 이 지침으로도 어긴 건데 지금 사실 뭐 세탁물과 관련해서 속옷을 정리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의전, 과잉 충성심이라고 보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배 씨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약을 대리 처방받은 걸 자기가 먹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것이 메신저 대화를 보면 사모님 약 알아봐 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모님 호르몬 약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사모님은 본인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겠죠. 그리고 순회동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순회동 자택 앞에 두고 오라는 것. 이 순회동은 이재명 지사의,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 있는 동네가 순회동이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폐경 증상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지금 이 배모 씨가 2016년, 2017년 뭐 그 사이에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선대본에서도 냈던 해명 가운데 하나가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복용을 했다라고 하다가 임신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또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임신 스트레스나 임신 포기를 위해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도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주변에도 이 호르몬제, 이 의약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약품이 결코 무슨 나쁜 약품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춰야 되는 약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배 씨가 먹었다고 믿는다 쳐요? 왜 그럼 대리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이게 뭔가 불법적인 의약품이라면 배 씨가 혹시 자기가 처방받은 걸 나중에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닌 것처럼 소위 사모님이 먹을 것처럼 해가지고 시켰다고 정말 양보 100번 양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 불법적 약물 아니에요. 불법적 약물 아니고
본인이 진단을 받아서 이건 내가 먹어야 될 약이면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뒤가 계속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배모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임신 스트레스건 어쩌건 간에 이 약을 복용할 그 시기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하나씩 이제 뭐 본인 그 사모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김혜영 씨가 시켰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제가 생각엔 좀 너무 심하게 무리를 해서 이 약을 스스로 복용했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과잉의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좀 하나 바로잡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인 업무 수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의존 자체가 없어요.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의존이 그냥 불법 의존이에요. 이게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과잉이라는 건 일부 의존이 가능하고 더했을 때가 과잉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과잉의존이 아니라 그냥 불법 의존인 겁니다. 대리 처방 의혹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약, 이 의약품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이름 그 보니까 그러니까 폐경 치료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배 씨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본인이 하고 상관이 없는 약이잖아요. 근데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배 씨가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의심을 좀 증폭을 시키고 그냥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변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 연령대를 떠나서 개인의 몸 상태, 건강 상태가 꼭 그 해당 연령대와 달리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개인의 상태는 이 몸 상태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지금 배 씨와 민주당 해명과는 또 배치되는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또 그 부분도 짚어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 사건을 폭로한 A 씨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이 호르몬제 약품하고 상관이 없다. 뭐 처방 받은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명이 나온 그랬었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A 씨가 재차 뭐라 그랬냐면 네. 김혜경 씨가 호르몬제를 처방받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근거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네. 과거에 김혜경 씨가 직접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처방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처방전에 보면 요번에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약품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과거에 김혜경 씨가 똑같이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김혜경 씨가 먹을 약품 아니냐라고 이 A 씨가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네네. 아까 최초의 문제가 됐던 대리 처방 의혹이 있었던 거는 네네. 작년 3월입니다. 3월에 한 달치를 대리 처방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배모 씨가 본인을 위한 약이었다고 했죠. 근데 조금 전에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이 6개월치 약을 처방받은 건 작년 4월입니다. 한 달 차이네요. 계산이 좀 되지 않으세요? 아하. 한 달치 약을 대리 처방받고 그다음에 약이 딱 끝났을 때 4월에 처방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모 씨가 본인이 복용했다는 내용이 이 지금 자료하고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정황상입니다. 정황상 합리적으로 한 달치는 일단 대리 처방 받고 그 약과 동일한 의약품을 이번에는 김혜경 씨가 지난해 4월에 성남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방받았다. 그걸 A 씨가 이제 재차 폭로한 거예요. 사진까지 이 자료로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같은 약, 한 달 뒤에 같은 약 6개월치 받았어. 권상희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야. 설명 좀 해드리세요.
일단 지금 뭐 지난해 3월 같은 경우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여성 호르몬제 한 달치 처방을 받은 건데 경기도청 부서위원회에서 처방을 받았고요. 네. 이때 이제 명의가 여성 비서의 명의로 처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모 씨가 내가 먹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이 시점에서의 이 처방을 받은 약이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한 달 뒤에 이제 같은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고요. 정확히 168일치를 처방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명의는 김혜경 씨 명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텔레그램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지금 A 씨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 배 씨 5급 공무원이죠. 이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처방전 사진을 보내면서 이 처방전 약 약국 가서 받아오세요. 이렇게 또 배모 씨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A 씨가 30분 뒤에 약 수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다른 병원이기는 하지만 같은 약을 3월에도 처방받았고 4월에도 처방을 받았는데 명의가 다릅니다. 3월에는 여성 비서의 명의고 4월에는 김혜경 씨 명의로 처방을 받았는데 이렇게 놓고 보자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A 씨가 처방받았다고 하는 이 3월에 처방받아서 대리 수령했다라는 약도 김혜경 씨를 위해서 처방받은 것이 아니냐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약 처방받은 것 우연의 일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68일치니까 나눠보면 6개월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선대위가 관련해서 내놨던 해명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설명을 할 때 그 약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약인지를 정확하게 짚는 게 더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대변인이 낸 내용을 보면 네. 김혜경 씨가 그 약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그 약을 수령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 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가 됐던 배달되었던 그 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김혜경 씨가 실제로 복용받았던 내용은 그 바로 약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약이라는 오해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도 김혜경 씨 본인에게 직접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계속 의혹이 증폭되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라던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고 어떤 부분은 누가 된 것이고를 배 씨와 김혜경 씨에게 철저히 우리가 크로스체크한다 그랬잖아요. 확인을 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이 전공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이 약은 이 호르몬제는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통합 정보에 나와 있으면 어떤 성분에 어떤 데 복용하는지 호르몬을 조절해서 폐경 후 나타나는 홍조 증세와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이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요. 민주당은 앞서 해명에서는 김혜경 씨가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설명처럼 그 약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그 약을 수령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 이거는 굳이 말하면 사진까지 찍어서 걸려있던 검은색 쇼핑백에 걸려있던 그 약을 의미한 거다. 호르몬 약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추후에 부연 설명, 해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당 선대위 해명 중 또 하나 짚어볼게요. 이상한 점,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이 하나 더 있다는데 요거 하나 짚어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배 씨가 내놓은 입장문하고 배치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아까 소개해드린 배 씨의 해명에서 자신이 호르몬제를 먹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먹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거는 임신을 하려는 목적으로 먹었다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입장은 뭐냐면 이 배 씨가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폐경 증세가 나타나서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배 씨는
임신을 위해서 먹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먹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서로 지금 내용이 배치된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권상희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었던 5급 사무관 배 씨, 그리고 당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7급 A 씨, 두 사람은 지금 둘 다 나왔어요.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대요. 두 사람 강제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관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 벌게 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직도 아니고 전직이에요. 당연히 감사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감사라는 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리수령은 말 그대로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김혜경 씨에 의해서 시켜서 배모 씨가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사적인 관계에서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청에서 지금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보도 지금 밖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감사라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사관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임명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조금 형식적인 감사 차원에서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라는 것이 며칠 후에 결과가 발표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대선 넘어가서 감사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뜻 들어도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적인 개인적인 심부름 부탁으로 만약에 했다면 두 사람 간의 그런 부탁이 오고 간 그런 것을 밝혀내려면 수사권이 발동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시청자분들도 어렴풋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안 같아요. 일단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한답니다. 볼게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우리 줄여서 법카 그러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에게 전달할 소고기, 이건 A 씨의 폭로입니까? 일단 주장이라고 할게요. A 씨는 폭로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씨에게 전달할 반찬거리든 뭐든 식사든 뭐든 소고기 값을 결제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마땅할 이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어떤 의혹이 제보자 A 씨를 통해서 이제 제기가 됐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있어 왔다고 지금 제보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대화록, 녹취록이 이 JTBC를 통해서 추가로 입수가 돼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제보자 A 씨는요, 네. 김혜경 씨 측이 정육식당뿐만 아니라 일식집, 중식집 이런 단골 음식점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당시 이제 비서실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법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한 번에 이때 쓸 때 무조건 12만 원을 한도로 반복적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 씨의 지시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사용 시간이라든가 용처,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이런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녹취록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 지난해 배 씨가 A 씨에게 자신이 카드깡 했을 때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우를 사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카드깡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현금을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녹취록 대화상 맥락
맥락을 보면은 뭐 12만 원 한도로 끊어서 결제를 한다든가 재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법인카드의 어떤 유용 방식을 놓고 이 카드깡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물어봐라. 기름이 제일 없는 쪽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저 대화를 보면 장소, 어느 정육점 가서 그 정육점도 추정컨대 평소에 거래를 많이 했던, 구매를 많이 했던 정육점인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지정해주고 가서 등심 말고 안심 사라, 고기 부위도 정해줘요. 얼마로 잘라서 결제라, 얼마 단위로 결제해라, 가격대도 카드 결제 가격대도 정해줘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여기서 좀 특이한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JTBC 보도에서 작년 4월 13일 대화 녹취록이 나왔는데 거기서 A 씨가 소고기를 이제 사러 가면서 가격이 12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그래도 시켜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단위가 10단위로 끊어진 것도 아니고 비싸도 사요? 그것도 아니고 굳이 12만 원을 딱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그거 넘어가도 사도 되냐고 좀 특이하고 특이하긴 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네. 배 씨가 12만 원어치로 잘라달라고 해봐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12만 원씩 당시 잘라달라면 고기를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아마 맞춰달라 그건겠죠. 12만 가격대를. 원이라는 액수에 끊어달라는 얘기죠. 거기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춰달라. 예, 아, 네.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까 당시에 경기도청 총무과에서 의전팀의 인원수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그 법인카드 비용 한도를 관례상 한 번 쓸 때 12만 원으로 맞춰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인카드 쓰는 걸 정당하게 쓴 걸로 보이기 위해서 티를 안 내기 위해서 12만 원의 그 비용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A 씨가 추정하면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무과 관례상 법카 1회 사용 한도가 12만 원이니까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이제 A 씨는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12만 원에 맞춰달라, 잘라달라고 해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파이터가 소고기 결제한 영수증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이게 우연일까? 11만 8천 원에 딱 끊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이게 과정이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만 원을 끊어봐는 아마도 이 총무과 의전팀 그 식사 법인카드 관례상의 한도에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법인카드를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요. 아하. 아무 장소에서나 쓸 수 없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법인카드로 산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 고기를 법인카드라는 건 뭔가 관련성 식사할 때 쓰는데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팔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결제를 하느냐면 네. 정육식당입니다. 정육식당이라는 건 정육점과 식당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아, 네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결제는 정육식당에서 해요. 아하. 식당에서 하는데 시간대가 저녁이니까 네. 이게 뭔가 법인카드를 쓸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씨의 개인카드로 긋습니다. 아하. 개인카드로 긁고 네. 다음날 점심시간에 가서 네. 이게 카드깡이라는 소리예요. 개인카드를 취소시키고 아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럼 식사 시간 12시 40분이면 딱 밥 먹고 나갈 시간이죠. 아. 그럼 총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네요. 그러면 법인카드로 썼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하.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기 보세요. 참 이런 얘기까지 언론들이 전하는 상황입니다. 고기 무게대로라면 원래 11만 7,900원. 이제 그걸 11만 8천 원에 끄는 거예요. 네.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앞서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나왔을 때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복용하려는
용도로 대리 처방 받았다고 했잖아요. A 씨한테 배 씨가 12만 원으로 잘라달라고 해봐. 12만 원으로 끊어봐. 그 안심이든 등심이든 그 고기는 혼자 먹었어요. 그럼 이게 왜 끊은 겁니까 이거 그러면? 일단 그 하루치 지금 이 총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전팀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의 총량이 하루에 12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누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자기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자 12만 원씩 끊어요. 그 약은 자기가 먹을 요량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는 누가 먹어? 진짜 직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배달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눈에 걸어두면 갖고 왔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김혜경 씨의 집,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집에 배달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그 다음날 그것도 점심때 항상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합니다. 점심때 한다는 건 그냥 의전팀 직원들끼리 이 카드 12만 원어치 정도 되는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깃값이 뭐 예를 들어서 11만 8천 원인데 11만 8,900원이면 안 돼요. 그게 또. 왜냐하면 식사를 했을 때 몇백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하. 그 의심을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100원 단위는 네. 삭제를 하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문제인 건 지금 이걸 김혜경 씨가 그냥 인지를 못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배모 씨가 우렁각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소고기 사 먹을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뭐 국민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만약에 김혜경 씨 집으로 이 고기가 고스란히 배달이 됐다면 의문을 가졌어야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느 순간 거절을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끊임없이 이 관련 통화 내용 녹음을 한 것이고 그리고 문자 내용 그리고 사진까지 다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배 씨의 입장문 좀 보여주세요. 이 고기는 소고기 안심이든 등심이든 간에 저 제일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음식 배달 등 이 음식에는 소고기 안심 등심도 포함됐지만 뒤에 뭐 여러 나오겠지만 초밥도 있어요.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 음식은 이재명 후보네 집으로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갔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집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법카로 지금 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 법카는 직원들 점심 비용이든 직원들 밥 먹으라고 고생한 데 밥 먹으라고 그렇게 쓰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소고기, 안심이든 등심이든 초밥 전부 직원들 식비로 쓰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직원들 식비로 쓰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결제 얘기까지 앞서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뭐 5시, 6시 이렇게 구매를 하면 사실 뭐 이제 점심시간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5시에 구매를 하는 건 좀 애매한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면 뭐 다음날 점심시간이나 뭐 회의를 했을 때 시간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다시 가서 재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굳이 이제 직원들 점심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렇게 재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재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재결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음식 상당수가 이 김혜경 씨 측으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제보자 A씨가 포장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 배 씨가 더워지니까 아이스팩이랑 아이스박스 이런 거 좀 사다 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직원들의 어떤 그 공무에 필요한 어떤 회식 비용 이런 것들로 재료를 사서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가 필요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말이 조금 더 문제입니다. 아니면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고 하니까 매점에 있을 거예요. 한번 털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는 이 주체가 이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바로 김혜경 씨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됐을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씨도 익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배모 씨하고의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배모 씨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지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이런 지시를 자주 했던 것처럼 추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모 씨만 하더라도 공적 의식이 굉장히 결여됐죠. 5급 공무원이면 상당히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 의식이 결여됐고 또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뭐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있었다는 것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이 배모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후보님이랑 김혜경 씨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법인카드 유효했고 혹시 이게 죄가 된다면 본인이 다 책임이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김혜경 씨가 몰랐다고 가정을 해보죠. 집에 고기가 왔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초밥도 오고 중식도 와요. 뭐 누구 돈으로 하는지 안 물어보나요? 김혜경 씨는 그냥 먹나요? 김혜경 씨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배모 씨가 저는 어찌 보면 본인이 해명을 하고 나서 이 상황이 더 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마 모든 패널분들도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배모 씨가 배달이 간 건 사실이라잖아요. 근데 본인이 몰래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음식이 배달되면 김혜영 씨는 혹은 이재명 후보는 그냥 이 음식은 배모 씨가 보내준 거네 먹어야지, 이게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안 물어보나요?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게. 배달된 음식은 비단 소고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이제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 씨가 제보자 A 씨를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공개된 그 메시지를 보면 배 씨가 A 씨한테 통화를 나가서 해요. 샌드위치 주문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 말만 보면 네. 뭐 나가서 통화하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A 씨가 주장하는 건 배 씨가 평소에 자신을 고압적으로 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맥락에 비추어서 보니까 저런 메시지 내용도 그러한 고압적인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단이 아닐까? 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심부름도 시키고 저런 주문도 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 A 씨란, 이번에 폭로를 하게 된 A 씨라는 사람은 근무하는 동안 지난해 한 3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 배 씨라는 사람한테 상당히, 글쎄요,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위세에, 기세에 눌려서 지금 생활했다? 뭐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봐서 이 음식을 직접 김혜경 씨가 수령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다만 감사에서 일부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법인카드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 용도를 다 적어야 네.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감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해명을 넣거나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마 두 사람이 굉장히 말 그대로 고압적 관계인 것으로 보여요. 뭐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지사 앞에서 뭐 나대는 거 하나, 이런 나댄다라는 건 사실은 업무를 잘하든 못하든 쓸 용어는 아니고요. 또 뭐 해본 거는 뭘 잘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강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법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제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냐면은 저도 공직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감사관들이 그렇게 봐주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속단을 해서 경기도 측 감사관들이 대충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을 했으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네. 다만 권상혜 평론가님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국민의힘 측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어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전해졌으니까 일단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들이 또 파문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함을 넘어서 쓴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다가 지금은 거꾸로 지금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 논란 이런 거를 뭐 차치해 두더라도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 내 의원들도 각종 저처럼 패널로 나가실 때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그러겠죠.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이제 법조인 출신이라면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실 텐데 민주당의 우선 이상민 의원이 최근 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녹화를 하신 다음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네. 오늘 녹화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변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오히려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 입장문 중에 그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분 송구하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영화 대사가 떠오르긴 해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갑자기 그런 영화가 대사가 떠오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머리 숙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뭐 좋은 일로 표를 달라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사과에 고개 숙이는데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곤혹스러울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이게 지난해 일어났었고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이 김혜경 씨 주변에 배 씨 관련 얘기가 상당히 갑자기 터져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있어 왔어요.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원장이 그런 좀 뭔가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배모 씨 이름은 2012년부터 나왔습니다. 아하.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래됐네요. 네. 그때도 의전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작년 얘기잖아요. 근데 작년 얘기와 관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원래 이제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물러나도 계획이 돼 있으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근데 물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은 정치인이시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감사는 아까 뭐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감사도 진실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감사라기보다는 수사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네. 아까 이 대리처방과 관련된 뭐 의료법 위반 문제보다 더 큰 건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을 아까 윽박 지르고 뭔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시킨 거는 또 권리행사방해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그 고발이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톤급 파장을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사실 하지근 평론가님 평시 때도 이런 내용이 폭로됐으면 어마어마한 이 폭로 당사자도 부담을 가질 텐데 이게 지금 대선 한복판입니다. 30일 정도 남았어요. 폭로를 한 A씨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정치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언론사에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돼서 본인과 가족이 굉장히 큰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아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거를 제보한 게 무슨 정치적인 유불리, 특정 진영의 이익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조직 내에서 벌어진 불의 불법을 고발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가 본 거잖아요. 진행됐던 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A 씨는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금 신변 불안,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전전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초쯤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제보를 신청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 씨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닌데 대체 이 배 씨라는 사람 누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배 씨는요, 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 씨의 측근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도 이 김 씨를 보자 하는데 이게 좀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남시의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이후에는 도청으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공식적인 직함은 이제 국회 소통 또 국회의전 담당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총무과 관련한 이 인사들은 이 배 씨를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혹을 제기를 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박수영 의원이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재임 동안 이 부인 김혜경 씨가 지방직 5급 공무원의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 사실 이 김혜경 씨가 총리급 수행을 두고 다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5급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총리거든요. 그래서 이 5급 공무원이 이 김혜경 씨를 총리급 의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5급이든 4급이든 6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전을 받는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김혜경 씨가 만약에 이 5급 공무원 배 씨의 의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이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은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 인력 지원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이거를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 박수영 의원도 지적을 한 거고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해 12월에는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네. 행안부 준수사항에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수행이나 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경기도청 도정 뉴스 제작팀에서 짧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지사의 일정을 다 마크를 하기 때문에 일정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의 단독 일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거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동반으로 도지사의 일정에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상시 의전을 지원하는 어떤 인력이 사실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도지사의 인력을 전담하는 팀 등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민주당의 반박이 설득력을 얻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의힘이 후보 배우자 공무원 수행비서 채용에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SNS에 게시글을 남겼는데 해당 글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바로 저겁니다. SNS. 지금은 삭제됐대요. 왜 삭제했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왜 삭제했을까요? 뭐 제가 추정하건데 가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했던 말과 글들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삭제해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게 삭제됐다는 걸 지적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증거인멸 실패다라고 하면서 이 포스팅이 삭제됐다. 왜 삭제됐을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공무원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고 김혜경 씨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 이재명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남긴 발언들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하, 네. 대리 처방 의혹이 있었잖아요. 2016년 1월에 한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처방 진상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는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아하. 지금 또 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계 질서에 의한 갑질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 그리고 2014년 성남시장 때는 성남시에서 공금 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모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부메랑 된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지난해 한 두어 달 전에요.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 수행하려고 배 씨 채용한 게 아니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 아내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두 번, 세 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간의 그 의혹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도 백성문 변호사님이 그 얘기 하셨지만 2012년보다 배 씨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이네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10년 전에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모라는 직원의 업무 분장에는 의전 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진짜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완정 전 성남시 의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의원에서 물러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지자체에도 몸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발언 2012년 의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때 당시 박완정 의원 주장은 그때부터 배모 씨라는 사람이 김혜경 씨의 개인적 의전을 도왔다,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면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그 해명을 제가 좀 살펴보면 배우자를 위한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없다. 이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역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 맞는 거고, 다만 해석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의혹을 보면 그렇게 뽑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그런 업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박완정 의원의 말도 제가 유심히 맞는데, 만약에 박완정 의원의 주장처럼 행사에 참여할 때 만약 수행을 했다면 이것은 총무팀의 또 의전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적인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일에 이분이 동원이 되고
공무원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 분장에서 할 수 없는 지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10년도 훨씬 전부터 배 씨를 알아왔던 사이라는 것은 이미 저때 의회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백승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 배모 씨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과거 변호사 시절에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뭐 사무실 직원분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공무원이 돼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적 상황에서 일부 의존을 했다라는 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외의 의혹도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 같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배 씨가 최소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김혜경 씨 의전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지금 연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 얘기하고는 완전 다른 뭐 약의 대리 처방이니 뭐 식품 배달이니 뭐 하다못해 속옷 깨는 이런 것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 씨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일단 김혜경 씨와 최소한 가깝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되고 있는 이 과거 논란 말고 현재 논란이 김혜경 씨도 전혀 몰랐고 이재명 후보도 전혀 몰랐다라는 건 이 배 씨의 존재가 10년 전에도 드러났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을 거치면서 이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뉴스파이트가 계속 주말에 한번 안테나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됐던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던 대선 후보 이 4인방의 이 TV 토론 얘기해 볼게요.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관심 속에 토론의 직전에 일단 네 후보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사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진솔하게 제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내분께서 오늘 토론을 앞두고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같아요. 네. 딱 그다지 긴장은 안 하신 것 같네요. 긴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아내분께서 혹시 오늘 토론을 앞두고 글쎄 응원 안 해주던데요? 뭐 네. 낮에 나갔다 오던데. 대통령 선거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시작이시다. 토론 뭐 오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해야지. 네. 앞으로 한 30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은.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어제는 의료 봉사 했었죠. 네, 평소대로 하겠다. 예, 그럼요. 10년을 공부했죠. 아, 그렇습니까? 10년을 했다. 네. 일단은 토론 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지건 평론가님 관심됐던 거는 이 얘기가 나올까? 과연 이 얘기가 나올까? 토론 과정에서 아마 눈과 귀를 주목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주목도 주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부인, 윤석열 후보 부인들 얘기가 이번 대선판을 덮은 거 아니냐. 지금 후보들 정작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대선 토론에서마저도 혹시 또 후보들이 상대방 부인 얘기를 꺼내면 이건 정말 볼썽사납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다행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상대방 후보 그 부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상당히 다행인데 네. 지금 각 정당에서는 부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권 후보 본인이 또 그런 공격에 가세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걸 입에 담는 순간 본인의 체신도 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식의 네거티브 공격을 하면 그 대권 후보 자신도 그 발목을 진흙탕에 담그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정책에 대한 비전, 리더십 이런 걸 보이는 게 훨씬 이미지적으로 좋아서 아마 두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은 불발됐으면 어제 사자 토론에서 맞붙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명한 거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걸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들이 후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질문-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먼저 그럼 답하셔야 제가 됩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제가 뭘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거기에 답을 하죠.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해. 백성문 변호사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막 공세를 펼쳤던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계속 이게 피해가니까 안철수 후보 좀 도와줘봐요. 좀 나 좀 도와줘봐. 뭐 좀 그런 형국 같아요. 저게 원래 저 시간 안에 2명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장동 질문을 이재명 후보한테 계속 하다가 이제 사회자가 지금 3초 남았습니다. 딴 분한테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물어본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질문이 아니 알고 지금 좀 본인이 다 설계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이득을 얻어서 저 사람들만 기소된 거냐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는 죄가 있다는 뜻이고 이재명 후보가 하나는 전혀 몰라서 무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가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 본인이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건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까 약간 씩씩대는 것 같지만 본인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를 좀 보고 싶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또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알리백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사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안희정 씨나 네. 또 오거돈 씨나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현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도 만만치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평을 좀 해보자면 하나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한 건 사과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서 아리백은 물론 일반인은 몰라도 되지만 원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굳이 해드리자면 틀린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선 토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앞으로의 또 있을 토론에서 어떤 모습 펼쳐질지 뉴스파이터가 따라 붙어볼게요.